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예속 논쟁과 한국 정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속 논쟁 같은 경우에는 상복 문제로 일어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제냐면요, 효종 때입니다. 네. 현종 때입니다. 현종 때 일어났던 인조의 조 대비의 상복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한국 정치는 숙종 때고요. 자, 예속 논쟁 같은 경우에는 현종 때 일어났던 인조의 계비였던 조 대비의 상복 문제입니다. 즉 뭐냐면, 자, 이때 이 시기 왕 순서를 제가 적어놨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조 때 그 대비가 한 명 있어요. 근데 이 인조 때 대비가 현종 때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인조 때 이 대비가 효종이 죽고 또는 2차 때는 효종의 와이프가 죽었을 때 상복을 어떻게 입어야 될까라는 게 문제였던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 자, 첫 번째, 효종이 죽고 나서 조대비가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될까라고 싸웠던 거죠.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효종 같은 경우에는 적장자가 아니었습니다. 네, 적장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첫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서인 같은 경우에는 통상 의례상 적장자가 아닌 경우에는 1년을 입어야 된다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1년을 입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남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왕은 최고의 권력자이기 때문에 적장자로서 인정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3년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1차 예속 논쟁 때는 서인이 이기게 되고 1년을 입게 됩니다. 상복을. 자, 하지만 또다시 효종의 와이프가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조대비가 어떻게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될까 또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인 같은 경우에는 적장자가 아니니까 9개월만 입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고, 남인은 1년만 입어도 됩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차 때는 남인이 승리하면서 1년을 입게 됩니다. 자, 그래서 1차, 2차 예속 논쟁에 의해서 서인이 1차 때 이기고 2차 때는 남인이 이겼다라는 거, 예속 논쟁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예속 논쟁 때 이 상복을 조대비가 효종이 죽어서 입는다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요, 1차 예속 논쟁으로 인해서 서인과 남인이 대결을 했고 1차 때는 서인이 이겼고 2차 때는 남인이 이겼다. 이 포인트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한국 정치입니다. 한국 정치는 숙종 때 일어났던 일이고요. 환국이란 말은요, 우리 공기를 한번 순환시킨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환기시킨다고 했을 때. 그래서 전국도 한번 환기시키듯이 한번 싹 바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3번에 걸쳐서 한국 정치를 하게 되고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 숙종 때 정치 중에서는 여성이 등장하게 되는데 2명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원래 정실 와이프였던 인현왕후라는 여성이 있고요. 그 다음 그 첩이었지만 다시 왕후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장희빈이라는 여성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1차 때 경신왕국 때는 마지막에 2차 예속 논쟁 때 남인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남인이 정권을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숙종이 이 남인의 힘이 너무 세지니까 1차 경신왕국을 통해서 서인을 다시 등극을 시킵니다. 그리고 인현왕후를 왕후에 책봉하면서 서인을 같이 보듬습니다. 왜냐하면 인현왕후가 서인 쪽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가 2차 때 기사왕국, 서인의 힘이 또 세진다 싶으니까 한 번 더 한국 정치를 해요. 기사왕국을. 그래서 서인을 다시 밀어내고 다시 남인을 불러들입니다. 단 남인은 이때 숙종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누굴 데리고 오냐면 장희빈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숙종의 마음을 뺏어버려요. 그래서 숙종이 장희빈을 엄청나게 총애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도 순산해줘요. 장희빈이. 장희빈은 근데 결국엔 자신의 아들을 그 세자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인의 힘이 점차 세지자 또다시 숙종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벌여졌던 인현왕후를 비호하는 세력들의 목소리도 점점점 커지자 이제 숙종은 다시 마지막으로 갑술왕국을 일으켜서 서인을 다시 등극시키고 인현왕후를 다시 왕으로 복위시킵니다. 그러면서 장희빈을 다시 이제 쫓아버려요. 그러면서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3차례의 한국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예속 논쟁과 마찬가지로 이 3차례의 한국 정치, 누가 누구를 데리고 와서 서인이 등극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외우는 건 1차 한국 때 서인, 2차 한국 때 남인, 3차 때 서인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수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예속 논쟁 때 있었던 일을 지문으로 내거나 아니면 한국 정치 때 있었던 일을 지문으로 내어놓고 이 시기에
정치 상황으로 옳은 것은 또는 틀린 것은 이런 걸 물어봐요. 예, 수능에서도 그렇게 나왔고요. 그러면 중요한 건 포인트가 이겁니다. 서인과 남인이 이 시기 때 대립을 하고 있었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인과 남인이 서로 각축을 벌이면서 정권을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는 외우기 쉽습니다. 예성논쟁과 갑술왕국을 총 5차례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 손가락 5개잖아요. 그래서 처음도 서인, 끝도 서인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더 편합니다.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왜냐면 서인, 남인, 서인, 남인, 서인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1차 때 서인이 이겼죠. 2차 예성 때 남인이 이겼습니다. 다시 한국정치 했을 때 서인이 등극했다가 남인이 등극했다가 서인입니다. 그래서 서남, 서남, 서. 처음도 서, 끝도 서라는 거죠. 서남, 서남, 서.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는 서인과 남인이 같이 각축을 벌이면서 주고받다가 마지막에는 서인이 정권을 잡았구나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사실 한국사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 수업을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할 때 방금도 얘기했지만 수능과 한국사 문제를 푸는 데만 포인트를 맞춰놨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팩트를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중요한 문제를 푸는 실마리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사를 전공하시게 되면 이 부분은 굉장히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역사적 사건에 있어서. 하지만 지금 우리는 문제를 푸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모든 조선시대에 사는 왕의 순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태정, 태세, 문단, 세까지 왔을 때 아까 제가 옛날에 얘기했지만 세조가 왕위에 등극하는데 올라오는데 도움을 줬던 사람들을 훈구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때 훈구파가 집권하고 있었죠. 그리고 사림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서 사림이 연산군부터 시작해서 명종 때까지 4대 사화를 거치면서 사림과 훈구파가 대립합니다. 그죠? 그 이후 사림이 살아남게 되고 이제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뉜 상태에서 임진왜란이 선조 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광해군 때 북인이 등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북인이 실격하고 인조 때 서인이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병자호란과 정묘호란을 겪으면서 인조 반정 이후 효종이 등극하고 지금 오늘 배웠던 예성논쟁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남인과 서인이 각축을 벌이게 되고 숙종까지 그리고 영조 때부터 탕평책이라는 정치를 하게 됩니다. 이 이유는 다음 시간에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왕과 그 시대의 정권을 잡고 있었던 세력이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만 알고 계시면 조선시대사는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